안녕하세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중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환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헬스장에서 넘어졌는데요. 이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헬스장은 운동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탈의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이동 동선도 많다 보니 사고 자체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헬스장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다쳤다는 사실과 보상이 된다는 판단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항상 이 사고가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하는 구조인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장의 책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될까요? 가장 핵심은 시설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샤워실 앞 통로에 물이 항상 고여있는 구조인데 미끄럼 방지 조치가 없었다면, 또는 바닥 매트가 들려 있는데도 이대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건 이용자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샤워실 앞 매트가 계속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사용되다가 회원이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골절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헬스장 측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고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전 조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헬스장 책임은 사고 크기가 아니라 관리 유무에서 갈린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헬스장 사고의 책임 구조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보상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헬스장 사고 보상은 치료비만 떠올리고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 구조에서는 치료비 하나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다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5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에 추가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이미 사용한 치료비뿐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같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 사고 때문에 일을 쉬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소득 손해도 봅니다. 월소득이 300만원인 분이 2달 정도 일을 못했다면 휴업손해는 단순 계산으로도 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상 이유로 이전처럼 일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후유장애 여부를 따져서 장애율과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사고 보상은 처음부터 금액을 단정해서 보기보다는 어떤 항목까지 포함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고인지 그 범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헬스장 사고에서는 보상 항목 못지않게 사고 이유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고 내용 자체보다도 초기 대응 과정 때문에 불리해지는 경우를 오히려 더 자주 접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바닥 상태나 매트 배치, 미끄럼 여부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 사고가 누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장 상태는 정리가 되고 CCTV나 관련 기록도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이 단계가 지나가면 책임의 귀속이나 범위를 다시 다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집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이 개인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사건을 정리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종결이 되면 이후에 헬스장 측 책임이 보일 만한 여지가 있더라도 이미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헬스장 사고는 사고 직후에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사고가 누구의 책임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검토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차분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사 역시 지급 주체이기 때문에 사고 책임이 자료로 정리되지 않으면 지급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결국 헬스장 사고 보상은 사고가 얼마나 억울해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그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었다면 혼자서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주장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본 뒤 방향을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관련 안내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